오늘은 천택리 상쾌가 바로 건입니다. 하괴는 연못으로서 건곤의 셋째 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서 문안께서 글로소프리 하신 것이 이호미 부지린 형, 어려운 한자는 없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리는 신, 발불리, 신리. 자, 미는 꼬리미죠. 질은 물질입니다. 물질. 물어 뜯는다 할 때 질이죠. 그리고 이 신리, 발불리는 밟아 나간다는 그런 이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택리에 이 괴사는 이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아 나간다. 자, 호랑이 뒤를 따른다의 의미가 됩니다.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형통하다. 사실 모골이 송연한 이야기죠. 이런 양강한 속살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범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경악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서 이렇게 괴사풀이를 하였고, 그에 의해서 주역 타로 카드 이런 그림의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황제이자 나이 먹은 사람이자 한 조직의 수장이자 집안에서는 아버지에 해당되고, 사회조직에서는 사장처럼 수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계의 태는 청순하고도 맑은 어린 소녀를 뜻합니다. 주역의 괴에서 이 두 괴는 서북방캐로서 가을을 의미합니다. 숙살의 기운이죠. 봄, 여름의 영화로움의 기운을, 봄, 여름의 영화로운 초목을 순식간에 말려 낙엽으로 떨구게 하는 그러한 시간대의 이 기운이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범의 발톱과 이빨과도 같죠. 그래서 이 천택리캐는 양강한 자를 따르는, 냉정하고도 무서운 자를 따르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래서 단계 정말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야만이, 따름의 도를 행해야만이 기람이 있다는 것이지, 호랑이 꼬리를 밟아버린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유한동물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 꼬리만 만져도 고양이가 발끈하죠. 다 고양이과 동물들이니까 맹수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이 맹수 뒤를 따를 때 얼마나 주의하고 또 위태롭게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리괴는 긴장하면서 나아갈, 항상 더럽게 신중하고도 진중한 행보가 필요한 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괴의 상을 심적인 요소에서는 진중하게, 정말 경거망동함이 없이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어린 소녀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냉정함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진중한 마음으로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따라 나아오고,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었을 때는 지혜로운 연장자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이치가 되죠. 마치 세렝게티 초원에 가뭄이 들어 코끼리 무리떼가 물을 찾아 헤매일 때 무리의 우두머리인 건장한 암컷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 많은 가장 연장자인 지혜로운 할머니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 자체를 생각하시면서 마음 자체도 그렇게 진중하게 신중하고, 정말 목숨줄이 어떠한 기로를 택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호랑이 뒤를 따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줄이 당장이라도 요절날 수 있는 그러한 살기등등한 그 기운 속에서 시공간 여행을 하는 나그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적인, 연애관적인 부분도 주의하죠.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양강한 기운에 인자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면서 냉정하면서도 근엄하면서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소녀의 순수한 마음으로 따를 때도 진중함이 필요한 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연애도 사실 진중하게 해나갈 때죠. 장난이 아니죠. 재물적 요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 코인이나 주식을 함에 있어서도 갑작스럽게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품목이라도 자칫 데려 물릴 수 있는 사슴을 쫓는 자의 욕심으로 나아가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예산 속에서 계획성이게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야지 신용담보세다가는 대려 대물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명예적인 부분도 크게 탐할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건강 마찬가지죠. 돌발 변수에 의해서 돌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 하겠으니 주의가 당부되는 주역 타로 카드 10번째 기회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만 여길 게 아니죠.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죠.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할 것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1명, 어찌 보면 1000명 중에 1명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중한 행보를 할 때입니다. 지난 9번째 주역 타로 카드 이야기가 소축해였습니다. 하늘 위에 빽빽한 구름이 모여드는, 다시 말해서 주문왕의 뒤를 따르는 제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의를 행할 때가 아닌 시기상조의 시간대였죠. 그래서 지금 이 천택리는 문왕을 따르는 제후들이 얼마나 신중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문왕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은나라에 이 기운이 강하기에 그 뒤를 따르는 신중함이 바로 호랑이 꼬리를 밟아 나아가듯이, 호랑이 뒤를 밟아 나아가듯이 진중하고도 신중한 행보를 해야만이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의 의미인 것이죠. 청순하게 호랑이 뒤를 따르는 어린 막내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따른다. 그건 그저 소녀의 마음일 뿐이지 실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을이라는 이 냉정함은 속살의 기운은 서리로서 서리빨 같은 이 기상으로서 만물을 속살합니다.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죠. 얼어서. 그래서 그러한 이치 속에 잔정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직 내에서 조금 어여삐 보였다 하여 회장과 사장의 뒤를 또는 임원의 뒤를 그냥 마냥 잘난 맛에 따른다. 위험하고도 극히 위험한 행동이죠. 어느 순간에 물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그저 소녀처럼 결하고 발랄하더라도
내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행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범의 꼬리를 밟아서는 절대 안 되기에, 범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중한 행보, 절제 사리를 드러내지 않는 어린 청순한 호랑이처럼 그 뒤를 따라야겠죠. 만약 호랑이 꼬리를 밟는 우를 범한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지금은 신중하게 도리에 맞는 그러한 이치로서 나아감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절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단계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10번째 주역 타로 카드 해석 천탱 리쾌를 마칩니다.